자, 지금 건너고 있는 게 이제 위례 신도시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원도심에서 좌우가 왼쪽이 쭉 이쪽이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면 여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위례북로 보이시죠? 표지판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뉴타운 4구역, 거여 마천 뉴타운 4, 이쪽이 이제 위례인데 여기가 트램의 차고지. 최근까지 이제 조감도 나온 걸로 봐선 여긴 차고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트램 라인이 이렇게 이제 깔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차로가 좁아서 물론 아파트가 여기 짓게 된 뒤로 한두 개 차선 물러나면서 차선을 더 확장해서 한 개 차선 정도 한 4, 5m 정도가 트램 라인이 여기 깔려도 트램은 아시겠지만 전차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입 방식 그 궤도를 도로의 안쪽에 넣어서 물론 그 전체적인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기존의 도로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것들을 안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궤도 차량이기 때문에 균형이라든가 밸런스가 맞아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궤도를 인입해서 라인을 이쪽을 쭉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쓸련지 이 안쪽에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정확한 건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조감도상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례입니다. 위례가 이제 마천 뉴타운 마천역에서 경계 그 북단 가장 끝에서 지금 진입하는 거죠.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이 다 관련된 공사 안내판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라인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천역 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어차피 지하에 그 차고지는 매설하고 상부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과 사무실의 운영이 필요하니까 상부에 하고 공원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굳이 이 도로에서 여기로 깔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공사 안내 보이시죠? 위례 트램 관련해서 좀 나와 있는데 25년 9월로 원래 올해 9월이지 않습니까? 준공을 목표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사 진척률을 발표한 거 보니까 90%거든요. 90%의 공사 진척이 됐다는데 오히려 준공 시점은 1년을 더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90%면 올 9월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연기해?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와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렇게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트램 라인 까는 거거든요. 트램 라인이 여기서 보이시죠? 곡선으로 휘어진 거. 여기서 직선으로 쪼고다 여기서 곡선으로 휘어짐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마천역을 안쪽에서 이 공사 현장 펜스 보이시잖아요. 공사 현장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마천으로 그래서 외부 노출 소위 기존의 것이 아닌 위례 안쪽에서의 이렇게 마천역으로 연결되는 것에 노선이 지금 잡히고 있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를 안쪽에 넣어야 되겠죠. 그걸 인입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마천 아까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지하의 차량기지 상부에 공원 뭐 조성한다. 여기 관리를 이제 다른 곳에 서울시에서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운영이 여의치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서울경전철도 지금 예상보다 이용자 수가 대폭 감소해서 적자 해서 뭐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은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적자일 가능성이 있고 운영사를 모집했지만 그런 적자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여기가 이제 그 북위례 쪽에 있는 상가주택지하고 같이, 여기는 아무래도 이게 경전철이 들어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공사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들도 되게 안 되죠, 영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전철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호기심, 그 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여기를 방문해 주길 바라고, 그럼으로써 이 상가주택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걸 바라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현장들이 뭐냐면, 요렇게 중간중간 이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역이 들어설 겁니다. 역. 전체 위례가 지금 5.4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5.4km에 12개 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위례 끝에서 끝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 다음에 중간쯤에 창곡천쯤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복정역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여드릴까요? 잠깐. 요렇게 홈이 2개 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궤도를 넣어서 인입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안착을 시키고, 그 위에 궤도 차량이 지나가는 거죠. 궤도 교통인 거죠. 그러니까 노면 궤도 차량인 거죠.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그 일정 철로가 놓여진 곳에 다니는 뭐 철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긴 그게 너무 여러 가지 번잡하고 시설들이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고 해서 대중교통 쪽으로 좀 가볍게, 그래서 경전철의 의미로 인입해서 대중교통의 버스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전차.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차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려진 발표 자료를 보니까 충전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차를 하면 위에 고압선을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안전의 문제가 상시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곳에 고압선이 흐른다 그러면 아이들도 많은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많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경계를 해서 고압선이 흐르면 여러 가지 그 주변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그죠? 가드도 또,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적으로 관광 상품적으로의 상품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첨단 시대에 맞게 차량은 이제 충전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면에서 위험성을 좀 제거하고 관리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노면 충전차 형식으로 하고, 유지 관리도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 할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건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예전의 것을 보면 이제 70년 전까지 전차가 다녔지 않습니까? 서울 전차가 이제 폐지된 게 그 68년도, 9년도 그쯤으로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57년 만에 서울에서 전차가 복귀함으로써 이게 희소성이 있고 관광 상품화가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으로 활용돼서 위례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그 주장에 그렇게 썩 호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호응을 안 할까요, 제가? 이미 전차가 뭐 호주, 유럽 이런 데 있는 그런 전차하고 조금 현대식이잖아요. 요즘 굉장히 그런 클래식한 전차가 아니라 굉장히 그 미래형 전차로 디자인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다양한 그런 차들은 우리가 상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게 조금 희소성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단선이 아닌 복선이네요. 이 정도면 꽤 넓죠. 복선으로 갈 수 있게 따로 도로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위도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린 건데, 실제로 요거 보니까 저 동탄 2가 생각납니다. 동탄 2에 가보면 도로 라인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복선으로 잔디를 깔아놓은 게 있어요. 중앙선 이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트램이 들어오라고 아예 도시를 만들 때부터 동탄 2 신도시 가보면 아예 이렇게 복선에 풀밭이 있습니다. 가보면 잔디 깔아놓은.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에 트램이 들어오라고 이미 그 노선에 관련된 땅은 다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통탄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트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위례시가 3개 시가 연합해 있는 연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정부에서 조금 그걸 합쳐서 뭐 서울로 하던 다른 곳을 하던 지정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가 뭐 하남시, 성남시, 그 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3개 시의 연합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연합신도시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안 한 게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엔 조금 패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서울시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서울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산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곳에 선뜻 나서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이제 관리도 맡고 라인의 것도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개입해서 전체적인 비용도 드리고 하는 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개 노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이제 북위례에서 쭉 가면 남위례거든요. 그 남위례 쪽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거기까지 이 라인을 깔지 않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위에 있는 게 장지천, 아래에 있는 게 창곡천인데 그 천에서 복정역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다가 천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는 거죠. 옆으로 꺾어서 복정역 소위 서울시 구간만 이 노선을 개통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발끈하는 거죠. 이 무슨 소리냐? 원래 계획대로 12개 역 전체를 다 개통하고 북위례에서부터 남위례까지 개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비용 분담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기적인 소리냐, 뭐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노선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역시 여기 상가주택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휑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 공사비도 비싼데 이 위례 트램에 맞춰서 새로 이제 공사를 이거 파리바게트네요. 기존에 이제 새로 짓고 하고 요게 이제 코너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요 코너네, 요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가 되고 코너 자리니까 이제 빠바를 넣네요. 아파트도 주변에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까 중학교도 있고 하니까 빠바를 넣네요. 저게 어떻게 되려는지 나중에 또 와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는 어쨌든 이게 우여곡절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게 90%가 공정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90%가 아닌데요. 뭔가 지금 언론의 발표와 현장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여러분 90%면 거의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단계고 보이는 곳에는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보신 것만 해도 제대로 된 것들의 현장을 제가 아예 갖춰진 걸 보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는 90%가 아니라 한 60%? 그죠? 60, 70% 정도? 지금 북위례 트램 구간이 오른쪽. 그래서 여기도 아예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트램을 기획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는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강남의 여러 가지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상승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강남의 대체 수요를 위례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안정화시키고 주택 수요를 대규모 공급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신도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의 수요가 위례까지 안 올 것에 대비해서 위례에 조금 상징적이고 다른 곳에 없는 랜드마크 시설들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위례 트램을 도입을 해서 상징적이고 관광적인 목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스포트를 많이 받았죠. 이게 이제 지금 중간쯤은 온 것 같아요. 멀리 보이는 저게 그 천 앞에 있는 상가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이 천 같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는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발 계획들이 지금 쉴 새 없이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자체장 선거, 지자체 뭐 지방의원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쉴 새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걸 추진하겠다. 자신을 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 정부 때는 그 대통령 권한으로 예타 면제 사업도 발표를 하기도 했죠. 왜? 지방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직권으로 자금을 대서 그런 기반시설, 기반을 다지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좀 해줘야 지방의 인구 소멸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예타 면제 사업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너무 그 정치적으로 개발 계획이 난립하다 보니까 실제 발표되고 이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터디에서 그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발표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될 것처럼 그 다음에 발표된 것으로 호재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구역 지정, 실시계획, 설계, 용역 발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의 확인을 통해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 지역의 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 구간 이렇게 보이시면 요게 이제 중간쯤 왔거든요. 요 구간이 그 지금 저 건너편에 이제 공사 구간도 보이시는데 저 건너서 저기로 가야 되겠네요. 아직은 좀 열심히 공사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 저 중간에 가서 천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